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결혼을 한 30대 여자예요. 결혼 전에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때 한바탕 난리를 치렀는데 그래도 결혼은 하게 되었네요. 그때의 일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만난 기간이 겨우 1년으로 짧았지만 관계는 진지했어요. 저희는 결혼 얘기도 곧잘하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예비 남편은 의사였어요. 그리고 예비 남편의 부모님은 대학생 때 이혼을 하셔서 교수인 아버지와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의 아버지는 진짜 학자이셔서 현대판 선배님이라고 부를 만큼 점잖으신 분이었어요. 가끔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면 정말 인자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근데 왜 어머님 얘기는 잘 안 해? 어머님은 어떤 분이야? 아버지 얘기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자기가 어머님 얘기하는 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무래도 부모님 이혼하시면서 왕래를 잘 안 하게 되면서 나도 소식을 잘 접하진 않아. 그런데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 이혼하면서 아버지랑 살면서 엄마와는 왕래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같이 살지 않으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죠. 우리 만난 지가 벌써 1년인데 조금 이르긴 해도 난 처음 널 만났을 때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거든.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상견례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만난 지 1년째 되는 날 남자친구가 저에게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와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 말이 기쁘게 들리더라고요. 나도 결혼을 한다면 자기랑 하고 싶어. 만나온 기간이랑 상관없이 나도 자기 많이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같은 생각이라 다행이다. 상견례 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도 뵙고 너희 부모님도 미리 한번 뵙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저희 부모님이나 예비 남편의 아버지도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각자의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하자고 했죠. 자기 아버님한테는 그래도 몇 번 인사를 드렸는데 자기 어머님한테는 한 번도 인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우리 상견례 하기 전에 어머님한테 인사 한 번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남자친구가 워낙 자기 엄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이혼은 하셨지만 그래도 남편들 사람의 어머니인데 한 번쯤은 뵙고 싶다고 했더니 예비 남편이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머뭇거리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죠. 우리 엄마는 천천히 봐도 돼. 우리가 결혼을 해도 엄마랑 자주 보는 일은 없을 거야. 남자친구가 당연히 자기 엄마를 인사시켜줄 줄 알았는데 조금 미루는 눈치더라고요. 뭔가 불편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고집부리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큰 결심을 한 듯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 번쯤은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솔직히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생각했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서 날짜 한번 잡아볼게. 남자친구가 알려준 날짜에 맞춰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했죠. 근데 예비 시아버지는 점잖고 수수하신 데 비해 예비 시모는 옷이며 화장이 엄청 화려한 분이시더라고요. 입고 있던 옷도 죄다 비싸 보이고 들고 있는 가방도 엄청 비싼 명품 브랜드 것이었어요. 예비 시부와 너무 대비되는 이미지에 저는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인상도 워낙 강해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데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래, 만난 지 이제 겨우 1년 됐다며. 근데 벌써 상견례 날을 잡겠다고? 근데 너 회사는 어디 다니니? 연봉은 얼마나 돼? 일한 지는 얼마나 된 거고? 예비 신부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질문 폭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대답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저에 대해 궁금해서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꼭 트집을 잡기 위해 묻는 것 같았어요.
저를 보는 표정에서 못마땅하다는 느낌을 팍팍 풍기고 있었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걸 아직 안 물어본 것 같은데 너희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니? 건물 정도는 갖고 계시는 거지? 건물은 없고요. 저희 부모님은 지금 지방에서 농장 운영하고 계세요. 멀리 계셔서 저랑 따로 지내고 있고요. 농장 운영에 워낙 진지하신 분들이라 다른 사업에는 관심 없으세요. 잠깐만, 농장? 그것도 지방 시골에서? 어머, 난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얘긴데 지방에서 건물 여러 채만 갖고 있어도 내가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기분이 당연히 좋진 않더라고요. 보통은 사람 됨됨이부터 따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제가 너무 순진한 건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의 아들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제 배경에만 관심을 갖는 예비시모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어요. 여하튼 우리 아들이 그리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는 볼게. 약속 장소나 날짜는 내가 정할 테니까 너희 부모님한테는 네가 잘 전달해라. 저희 부모님이 농장을 하신다고 하니까 예비시모가 입을 삐죽이면서 못마땅한 티가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식당이랑 상견례 날짜까지 본인이 잡으신다고 하는데 엄청 고급스러운 식당을 예약하신 데다가 날짜는 우리 부모님 일정은 묻지도 않고 그냥 정하셨더라고요. 막무가내로 정한 일정에 배려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황당하긴 했죠. 그날 오전에 농장을 잠깐 봐야 하는데 날짜를 바꿀 순 없는 거야? 한번 알아봐라. 내가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빠듯할 것 같아서 말이야. 저희 부모님한테 상견례 일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날 오전에는 농장을 보고 올라가야 한다고 시간 옮길 수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그날 오전에 일정이 있으시다고 해서 시간을 맞춰서 오시는 게 시간이 빠듯하다고 하셔서요. 혹시 날짜를 옮길 순 없을까요? 저는 예비시모에게 조심스럽게 날짜를 옮길 수 있냐고 여쭤보았죠. 멀리서 오는 예비사돈의 입장을 생각해서 당연히 날짜 조정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반응이 예상 외였죠. 빠듯하다는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지 않니? 나는 날짜 못 바꾸겠으니까 그날 오시라고 해. 예비시모는 어림도 없다며 자신이 정한 날짜를 고집하더라고요. 그래, 뭐 하는 수 없지. 조금 늦을지도 모르지만 그 정도는 양해해달라고 네가 잘 말씀드려라. 하는 수 없이 아빠에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상견례 날짜를 예비시모가 원하는 날로 잡았죠. 솔직히 예비시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너무 불만이기도 했고 중간에서 부모님한테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상견례를 며칠 앞두고 예비 남편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예비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아버지랑 엄마가 사이가 그리 좋진 않아. 아무래도 이혼도 하시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고 나만 가끔 연락을 하는 상황이었거든. 예비 남편의 말에 의하면 자기 부모님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혼한 사이에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막무가내의 성격을 가진 예비시모와 점잖고 경우 밝으신 아버님과는 제가 보기에도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이혼을 하셨는데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 중간에서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엄마가 좀 사치스러운 편이었어. 엄마 때문에 집안에 소란도 몇 번이나 있었거든. 엄마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어. 생각해보면 인사를 드렸던 날에도 옷이며 화장이 굉장히 화려했고 갖고 있던 가방도 되게 비쌌던 기억이었어요. 어머님은 무슨 일 하셔?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는 것 같아. 무슨 일 하시는지도 몰랐네. 엄마는 딱히 직업이 없어. 예전부터 엄마는 직업 가진 적이 없어. 이혼하고도 일한 적 없다고 하더라고.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 얘기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는데 얼마나 답답한 심정인지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꽤나 큰 골칫거리였던 모양이었어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야?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잖아. 원래 가진 돈이 많으신 건가? 처음에는 아버지가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걸로 생활비는 안 쓰고 사치품이나 사니까 아버지도 포기했어. 지금은 무슨 돈으로 사는지 나도 잘은 몰라. 예비 시모에 대해 얘기를 하는 예비 남편의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더는 묻지 못했죠. 화려한 겉모습에 당연히 직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한 가지 걱정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예비 시모가 용돈을 자주 요구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요. 이혼을 하고도 전 남편한테 돈을 달라 그러는데 아들한테는 못할까 싶더라고요. 어쨌든 예비 남편과의 데이트를 마무리하고 저는 곧 있을 상견례에 입고 갈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렸어요. 그런데 백화점에 갔다가 어딘가 익숙한 사람을 본 거예요. 예비 시모였죠. 슬쩍 봤는데 쇼핑백을 잔뜩 들고 바쁘게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가 사치스러운 편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직업이 따로 있다는 것도 아닌데 카드로 이것저것 막 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돈이 있어서 저렇게 쇼핑을 하지 하고 좀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상관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조용히 지나쳤어요. 이것도 포장해주고 저기 저 블라우스도 포장해줘요. 그리고 아까 본 스커트도 사야겠다. 예비 시모가 쇼핑을 하느라 바빠 보이기도 하고 아는 척하기도 뭐해서 그냥 지나쳤죠. 처음엔 아는 척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라서 차마 다가가서 인사할 용기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필요한 물건만 사고 백화점을 빠져나왔죠. 예비 남편에게도 굳이 백화점에서 예비 시모를 마주쳤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오전에 볼 일이 있어 먼저 주차장에 저 혼자 도착을 했는데 때마침 예비 시모와 시부 그리고 예비 남편까지도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벤츠 차량에서 내리는데 1억은 넘는다는 비싼 차였어요. 직업도 없다면서 저건 또 무슨 돈으로 샀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오시는 중이래요. 먼저 안으로 들어가시면 금방 도착하실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곧 도착할 거라고 안으로 들어가시자고 말했는데 예비 시모가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다. 곧 도착하신다고 했으면 여기서 만나서 들어가면 되지. 좀 기다리마.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도 좀 보고 싶고.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게 편할 텐데 굳이 주차장에서 저희 부모님이 무슨 차를 타고 오는지 봐야 해서 기다린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저희 부모님도 곧 도착한다고는 했지만 언제 도착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주차장에 멀뚱멀뚱 서 있으려니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상견례 와서 예비 사돈이 참 못하는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그게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할 소리야? 잔말 말고 그냥 들어가. 그러니까 예비 시부가 아주 점잖은 투로 예비 시모를 나무라더라고요. 당신은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내가 괜히 비싼 차를 끌고 왔는 줄 알아? 상견례는 신경전이야. 상견례를 두고 신경전이라고 말을 하는 예비 시모를 보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 식사를 해야 한다니 벌써부터 체기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죠. 그때 저희 부모님 화물 트럭을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전에 농장일 좀 보고 와야 한다고 하더니 차를 바꿔 타고 올 시간이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차량은 화물차였지만 저희 부모님은 깔끔한 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실 줄은 몰랐네요. 저희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해결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우실 텐데 바로 안으로 들어가시죠. 저희 아빠가 차에서 내려 예비 시모와 시부에게 인사를 건네자
예비 시모의 표정이 탁탁하게 굳더라고요. 마녀나 지을 법한 표정으로 저희 아빠를 거의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왜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 참, 생각지도 못한 등장이네. 안 봐도 비디오다. 당장 파혼하거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돈을 떠나서 수준 안 맞는 사주는 못하겠다. 더 볼 것도 없어. 저희 아빠가 건넨 인사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한다는 말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으니 파혼을 하라는 거였어요. 상견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데 제 얼굴도 화끈거리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비 시부도 저만큼이나 민망한지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쳤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발 말 좀 조심해. 엄마는 말 조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예비 남편이 펄쩍 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모는 말을 멈출 생각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의사라서 격조 높은 집안에 장가가도 모자랄 판에 고작 시골에서 농장이나 하는 집 딸한테 장가를 가겠다는 것도 분했는데 내가 참았어. 의사랑 결혼하려면 열쇠가 3개가 필요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근데 이건 뭐야? 내노라 하는 집안 여자들한테도 하도 관심이 없어 하길래 노총각으로 늙어갈까봐 걱정돼서 내가 한 번은 참았어. 농장 운영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래도 내가 너 생각해서 한 번 보겠다고 한 거야. 근데 상견례에 화물 트럭을 끌고 와? 이 꼬라지 보고는 결혼 수락 절대 못하겠다. 저희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차를 바꿔 타서 오지 못했습니다. 차만 보고 파혼을 하라 말라 하시는 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빠는 끝까지 정중하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죠. 아빠도 분명 화가 많이 났을 텐데 그게 내색하지 않는 분이라 꾹 참고 계시는 거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한 말은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리겠습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먼 길 오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넌 가만히 있어. 당신도 가만히 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상견례에 화물트럭 끌고 오는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하는 건 뭡니까? 일단 집안하고는 우리 아들 절대 결혼 못 시켜요. 들어가서 얘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 같네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억이 넘어요. 내 차랑 그쪽 트럭이랑 얼마나 차이가 커요? 이게 집안 차이를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거라고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부가 예비 시모를 말리는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모는 계속해서 사람 열받게 하는 말을 떠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듣는데 우리 부모님 기분이 좋을 리 없었죠. 제 기분도 말할 것도 없이 불쾌했고요. 엄마,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겠어? 아직 인사도 제대로 나누기 전에 이게 뭐 하는 거야? 애초에 이 날짜로 정한 건 엄마였잖아. 날짜 바꾸자고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엄마 마음대로 정해놓은 건 생각 안 해? 일 보고 오시느라 급하게 오신 분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예비 장인 장모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 내가 더 기분 나쁘니까. 예비 남편이 끼어들어서 자기 엄마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당황해서 식은땀까지 흘리는데 난감해 죽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자기 엄마가 그렇게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았죠. 예비 장인장모? 너는 저 꼬라지를 보고도 예비 장인장모라는 말이 나오니? 보나마나 뻔하지. 나는 돈 부족한 건 그러려니 해도 수준 딸리는 건 못 참겠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품위라는 말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 말에 미친 사람처럼 박장대소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니까 저희 부모님은 물론 예비, 시부, 시모와 남자친구까지도 엄청 놀란 모습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해 예비 시모의 얼굴 앞까지 다가갔어요. 저도 이제 참는데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었어요. 이판 사판이다 생각하고 있었죠.
정말로 돈은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들 카드를 백화점에서 그렇게 막 쓰셨어요? 그건 뭐 품위 있는 행동이라서 하신 거예요? 아, 정말 듣다 이렇게 품위가 넘치는 분은 처음 보네. 제가 그렇게 비아냥댔더니 예비시모가 당황하더라고요. 예비시모가 예비시부와 자신의 아들의 눈치를 보면서 해명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내 아들 카드를 막 썼다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카드 쓰는 거 네가 본 적 있어?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봤거든요. 제 남자친구 카드로 신나게 쇼핑하시는 거 봤어요. 품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왜 아들한테는 그렇게 민폐를 끼치세요? 돈을 그렇게 밝히시면서 무슨 수준을 따지세요? 제가 보기엔 아줌마 하는 행동 엄청 천박해요. 그러면서 무슨 품위야, 품위는? 웃기고 있어. 야, 너 미쳤니? 난 네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 엄마야.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아니지? 내가 네 시어머니 될 일은 없겠다. 저도요. 제 엄마한테 카드 뺏기고 한숨 쉬는 남자라면 필요 없어요. 제 엄마한테 그렇게 휘둘릴 사람 같으면 저도 필요 없다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점잖게 계시던 예비시부가 다짜고짜 예비시모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갑자기 달려드는 아버님의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죠. 예비시부가 예비시모를 나무랄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격한 반응일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너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쳐서 이제는 아들 카드까지 뺏어서 썼어?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야? 너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내 돈 뜯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아들한테까지 빌붙었어?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건데? 넌 대체 뭐가 문제야? 네가 진짜 제정신이야? 예비시부는 예비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우리 부모님은 그거 말리고 예비 남편도 달려들어서 말리고 순식간에 주차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상견례는 시작도 하기 전에 험한 말이 오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비시모가 예비시부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정말 개판도 그런 개판이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여기서 이래요? 일단은 놓고 말로 하세요. 혜진이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계시잖아요. 제발요. 남자친구는 제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 몇 번이나 머리를 조아리고 그 와중에 자기 아버지 말리고 난리였죠. 일단은 제가 예비시모가 제 남자친구의 카드를 쓴 걸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상견례 때 입을 옷을 사려고 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예비시모를 봤고요. 그때는 그냥 예비시모가 쇼핑을 하나 보다 하고 넘겼었는데 그 다음날 예비 남편이랑 데이트를 하다가 휴대폰이 자꾸 울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진짜 엄마 때문에 미치겠네. 적당히 좀 하지.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예비 남편이 휴대폰에 보면서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리는데 예비시모와 관련된 일인 것 같더라고요. 예비시모가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라도 하는 건가 하고 무심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보았는데 결제 알림 문자였던 거였어요. 이게 뭐야? 혹시 어머님이 자기 카드 쓰고 있었던 거야? 왕래도 잘 안 하고 지냈다면서 자기 카드로 어머님이 왜 갖고 계시는 건데? 어머님한테 카드 드리는 일이 자주 있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남자친구 아차 싶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별일 아니야. 넌 신경 쓰지 마. 아무 일도 아니야. 우리 이따가 점심으로 뭐 먹을까? 말 돌리지 마. 지금 결제 알림 문자 온 거잖아. 똑바로 얘기해. 어머님이 왜 자기 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 이거 자주 있는 일이야? 이 얘기 대충 넘어갈 생각 하지도 마. 예비시모가 사치스럽다고 한 얘기를 이미 들은 것도 있고
바로 전날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구 하던 모습도 떠올라서 그냥 넘어갈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 시모한테 계속 돈 뜯기는 걸 보면서 살 자신은 없었거든요. 엄마한테 카드 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 엄마한테 너 인사시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서 카드 준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나를 인사시키는 게 걱정이 돼서 카드를 준다니? 무슨 전개가 그래? 엄마가 좀 깐깐한 편이야. 특히 나랑 관련된 일에 유난히 그래. 너 인사시키는 날 괜히 트집이나 잡으면서 결혼 반대한다고 할 것 같아서 실은 만나는 것도 안 하려고 했어. 그래도 네가 엄마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나도 계속 미루려다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만든 거였어. 근데 막상 엄마에게 너를 소개시키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엄마가 워낙 말을 막 하는 사람이라서 너한테도 막말할까 봐 걱정이 됐거든.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그동안의 내막을 듣게 되었죠. 엄마, 처음 며느리 될 사람 만나는 자리야.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괜히 트집 잡고 그러지 마. 엄마가 뭐라 해도 난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니까 그냥 엄마도 좋게 봐줘. 너랑 수준이 안 맞는 여자면 엄마가 돼서 두 팔 걷어붙이고 말리는 건 당연한 거야. 네가 이렇게 천정긍긍하는 걸 보면 보나마나 별 볼 일 없는 애인가 보네. 그러지 말고 엄마가 소개팅 추천할 테니까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 만나보는 건 어때? 집안 정말 좋은 집 딸인데 너랑 아주 딱이야. 나 결혼할 여자 있다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이 세상에 엄마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 있긴 해? 괜히 결혼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좋게 좋게 좀 봐줘. 엄마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도 예의 갖춰서 잘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엄마한테 바라는 건 딴 거 없어. 그냥 가만히나 있어줘. 예비 남편이 미리 자기 엄마한테 괜한 트집 잡지 말라고 주의를 준 거였죠. 자기 엄마 성격을 아니까 입조심 시킬 생각으로요.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맨입으로? 예, 명색의 며느리 만나는 자리인데 입고 갈 옷도 없어. 트집 입고 나발이고 입고 나갈 옷도 없는데 어떻게 만나니? 넌 엄마한테 옷 한 벌이나 사주면서 자기 여자친구 좋게 봐달라고 말해야지. 넌 정말 내 아들이지만 센스가 없어. 무력 많은 예비 시모는 예비 남편의 전전긍긍한 모습을 보고는 이때가 기회다 싶었는지 노골적으로 옷값을 요구한 거예요. 말이 옷값이지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실컷 사보려고 던진 말이었죠. 내 카드 줄 테니까 이걸로 옷 사 입어. 괜히 쓸데없는 거 사지 말고 그냥 상견례 자리에 입을 옷이랑 인사할 때 입을 옷만 사. 괜히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예비 남편은 자기 카드를 예비 시모에게 준 거였어요. 이때다 싶었던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의 카드로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잔뜩 사들인 거고요. 워낙에 돈만 있으면 쇼핑으로 탕진을 하는 시모의 성격을 알았기에 예비 시부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참지 못하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은 거였죠. 자신도 전 부인한테 그렇게 돈을 뜯겼는데 아들까지 똑같이 돈을 뜯겼다는 걸 알고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머리채를 잡힌 예비 시모는 그러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당신은 배알도 없어? 아들 의사로 키워냈으면 부잣집에 장가 보내서 받아낼 거 받아내야지. 배운 거 없고 고작 농장이 나는 시골 촌뜨기 집안에 아들 장가를 보내? 그렇게 생각이 없어? 의사면 부잣집에 장가 보내고도 남는데 이 바보 같은 인간아. 당신은 헛똑똑이야. 머리채를 잡힌 와중에도 아들을 부잣집에 장가를 보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비싼 옷을 입고 있는데도 그 여자가 참 싸구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예비 시부도 극대노하면서 머리채를 더 세게 휘어잡았어요. 배운 게 없어? 사돈은 너같이 전문대도 중퇴한 년보다 훨씬 많이 배우신 분이야. 명문대에서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인데 어딜 감히 고작 농장이 나는 시골 촌뜨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사돈이 얼마나 큰 농장을 운영하시는지 알아? 그걸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신 분인지 알기나 하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무식한 주둥이를 나불거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왜 아들이 장가가겠다는데 그걸 망치려고 난리야? 아휴, 내가 젊은 시절에 철없이 얼굴에 홀려서 이런 여자를 집안에 들인 잘못이지. 내가 미쳤지. 내 업보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농장이 그냥 농장은 아니고 워낙 규모가 커서 지역 유지시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농장한다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데 저희 아빠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은 아니에요. 저희 아빠는 농장 운영 제대로 하려고 박사과정까지 마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귀농하는 청년들한테 교육도 해주는 분이라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고요. 다만 저희 부모님이나 저나 그런 걸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예비 시부가 저희 부모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것도 원래 지인들끼리 알던 사이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어서였어요. 남자친구와 제가 결혼을 약속할 정도로 진지한 사이니 예비 남편도 시부한테 제 얘기를 했겠죠. 예비 남편이 시부한테 자기 여자친구 부모님이 어디에서 농장을 한다는 걸 말했고 시부는 예전에 지인이 소개해서 알게 된 농장주도 거기서 농장을 한다고 했는데 하고 생각하다가 저희 아버지 조남을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아버지 조남을 알려주자 시부가 생각한 그 사람이 우리 아빠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비 시부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훌륭한 집안 따님이 우리 아들이랑 만나다니. 그분이 그냥 농사짓는 분이 아니야. 귀농 청년들한테 강의도 하시고 박사과정까지 밟으셨다고 했어. 저번에 기사 나온 것도 내가 봤다. 예비 시부는 저희 아버지에 대해 알고 계셔서 특히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를 통해 우리 집이 꽤 규모 있는 농장을 운영한다는 걸 알게 된 예비 시모가 당황했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근데 왜 차를 저런 걸 몰고 와서 사람을 헷갈리게 해? 그리고 너는 왜 그런 얘기를 진작에 안 해서 내가 이 꼴을 당하게 만드니? 예비 시모는 저희 집안이 생각보다 대단한 집안이라는 걸 알고는 꽤 놀란 모습이더라고요. 우리 집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는 얼른 얼굴색을 바꾸는 예비 시모가 정말 믿기만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태도를 바꾸나 없던 정도 떨어지더라고요. 너처럼 무식한 사람이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너처럼 속빈강정이 뭘 알겠냐?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가만히나 있어. 제발 무식한 것 좀 티내지 말라고. 너 그 차도 네 수준에 맞긴 해? 네 주제에 사람을 판단하는 게 가당키나 해? 전문대 나오고 사치스러워서 이혼당한 주제에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카드까지 뺏어서 옷이나 사 입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상견례까지 쫓아와서 아들 앞길을 막아? 예비 시모는 한편으로는 자기 악벌을 까발리자 창피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전문대에 이런 얘기 왜 하냐고. 내가 며느리랑 예비 사돈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아주 모기만한 목소리로 기죽어서 중얼대는데 머리는 엉망이지 표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지 정말 추해 보이더라고요. 넌 네 엄마한테 계속 돈 뜯기면 결혼할 자격 없다. 네 엄마랑 연 끊고 결혼을 하든 결혼하지 말고 네 엄마랑 살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네가 가정을 꾸리고 살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그 정도 확고한 마음 없이는 결혼하지 마. 그거 약속 안 하면 나도 결혼 허락 안 할 거다. 예비 시부가 예비 남편을 보고 아주 엄격한 얼굴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계속 자기 엄마한테 휘둘린다면 정말로 결혼하기 싫었거든요. 저 엄마한테 돈 뜯기면서 사는 거 싫어요. 카드 드린 것도 원해서 드린 거 아니었고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전 혜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제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아무리 엄마라도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가벼운 마음으로 결혼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라면 됐다. 예비사돈, 오늘 정말 못 보일 꼴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 여자 빼고 우리끼리 제대로 상견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모습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노여움 푸시고 식사하러 가시죠. 예비 시부는 다시 점잖은 모습으로 돌아와 우리 부모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희 아빠도 노여웠던 마음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서 천천히 얘기하시죠. 그 말에 예비 시부는 망연자실해서 울고불고 자기를 왜 빼놓냐고 난리를 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나를 왜 빼놓고 상견례래? 여기 식당도 내가 예약했는데 왜 나를 빼놓고 말해? 그게 말이나 돼? 그 여자가 서서 울던 말던 우리는 그 여자를 남겨놓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죠. 상견례 자리에 따라오려고 했지만 예비 시부가 무섭게 노려보니까 더는 고집부리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가 떨어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까 같은 상황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 걱정 많으실 거 압니다. 저 앞으로는 절대로 어머니한테 휘둘리는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 저는 혜진이만 보면서 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상견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예비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약속이라도 하듯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나 저희 아들한테 또 해코지를 하지 않게 제가 책임지고 맡겠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예비 시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저희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믿고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애들이 서로 좋다는데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사돈 되실 분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는지는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고 따님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상견례 자리는 나쁘지 않았어요.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비록 당황하긴 했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남편의 침착한 성격은 마음에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비 사돈이 점잖고 좋은 분이더라. 아까 그 소란 때문에 나도 당황스럽긴 했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좋은 분인 것 같아.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걱정이 되긴 해. 아빠가 걱정을 하시는데 그 마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왜 아니겠어요. 또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안 생기게 하겠다는 말 믿어보고 싶기도 해요. 어쨌든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마무리되었고 결혼 날짜도 잡았죠. 물론 결혼 날짜도 결혼 장소도 예비 시모에게는 알리지 않기로 했고요. 결혼식에 엄마는 안 부를 거야. 나한테 결혼 언제 하냐고 물었는데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제 연락 안 할 거라고도 했어. 난 아직도 엄마가 상견례 망치려고 한 거 용서가 안 되더라. 그리고 아버지도 결혼식에는 엄마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아버지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엄마는 나한테 계속 돈 요구할 거고 그러면 나도 가정 꾸리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방해만 될 것 같아.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연락도 아예 끊는 게 맞는 것 같아. 난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이 더 소중해. 그런 내 마음은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예비 남편은 정말로 결혼식에 예비 시모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우리의 결혼식은 무난하게 잘 마칠 수 있었죠. 그리고 시작된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제가 꿈꿨던 신혼생활이었어요. 그렇게 잘 지내던 중에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를 않는데 며칠 간격으로 매일 전화가 오니까 도대체 누구지 하고 전화를 받았죠. 심호였어요. 난 누군지 기억하지? 네 시엠이야. 그 전에 일로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니? 사돈도 아직 화 많이 나셨어? 그때는 내가 잘 모르고 그런 건데 아직도 꿍이 있으면 나 실망할 거다. 아, 안녕하세요. 제 연락처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한테 연락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네가 전에 어느 회사 다니고 있는지 알려줬잖아. 그거 통해서 알아봤지. 그나저나 저번 일은 내가 너무 미안했다. 그때는 내가 오해를 하고 너랑 너의 부모님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 알지? 난 너 예뻐하기로 마음먹었다. 아, 네.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어머님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니 너무 다행이다. 있잖아, 며느라. 내가 요즘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근데 결혼했다는 아들은 연락도 안 되지. 내가 너무 힘들다. 네가 내 아들이랑 연락 좀 되게 해주든지 아니면 네가 용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이 나이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야. 너도 사람이면 내가 불쌍하게 느껴지지 않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결국 돈 달라는 전화였어요.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남편에게도 연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열이 받더라고요. 항상 이런 식이셨어요?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카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요, 저는 남편이랑 달라서 그런 말에 안 넘어가요. 제가 차갑게 물으니 시무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당황한 듯 보였어요. 어머님이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제 책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용돈을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게 맞긴 해요? 너 때문에 아들이랑 연락도 끊겼는데 네가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지. 용돈 못 주겠다는 거냐? 내가 네 시어머니인 거 잊었어? 결혼했으면 시애미한테 용돈도 주는 게 당연하지. 남편도 어머님이랑 연락을 끊고 아버님도 어머님이랑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고 하시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제가 어머님의 생활고에 책임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저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생활고는 알아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잠깐만, 전화 끊지 말고 내 얘기 좀 더 들어봐. 그날 너희 부모님하고 너한테는 내가 실수한 거라니까. 미안하다고. 나도 크게 반성하고 있어. 너희 집 잘 산다며. 시어머니한테 용돈 좀 쥐어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 다른 집들도 다 그러잖아. 다른 집은 다 그래도 우리는 안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님이라면 더더욱이요. 잠깐만. 너 아직도 나한테 화났구나. 그래. 내가 그때는 너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잘 알잖니? 내가 앞으로는 말도 조심하고 너 귀찮게 안 할게. 나 생활비하게 돈만 좀 줘. 그러면 앞으로는 조용히 살게. 안 드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염치가 있으면 저한테 연락은 하지 마셨어야죠. 어떻게 돈 달라고 연락을 할 생각을 해요? 너 정말 이럴 거니? 나 네 남편 엄마야. 네 남편을 친모라고. 우리가 살면서 또 볼 일이 없겠어? 너 생각 짧게 행동하지 말고 당장 돈 보내. 살면서 또 볼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돈 안 보내요. 제 돈 받으실 일은 평생 없을 거예요. 전화 끊겠습니다. 알아서 잘 사세요. 저는 용돈을 달라는 시모의 부탁을 칼같이 잘라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어머님이 생활고에 시달린다고 하면서 나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셨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잘한 건지 모르겠네. 잘했어.
엄마 뭐 사고 싶은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생활고가 어쩌고 하면서 불쌍한 척해. 그런 거에 넘어가지 말고 다음엔 전화 오면 전화 받지 마. 휴대폰 번호 아예 바꿔. 근데 대체 네 번호는 어떻게 알았대?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가 왔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구기더라고요. 정말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회사에 물어보셨나 봐. 하여튼 나는 돈 달라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당신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나 당신이랑 결혼하면서 한 약속 있잖아. 장인 장모님 앞에서 했던 말, 나 그거 평생 지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로 연락받지 말고 그걸로 마음도 쓰지 마. 시모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말을 듣고 남편이 마음이 흔들리진 않을까 조금 걱정을 했는데 전혀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건 다행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회사에는 시어머니라면서 연락처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놓았죠. 그랬더니 이제는 시모에게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랑은 완전히 연이 끊기고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만 가끔 만나며 지내고 있어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그 여자한테 전화가 왔었다면서. 휴대폰 번호 바꾸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또 머리채 잡을 거야. 다시는 그런 전화 받지 말고 없는 사람 취급해. 아버님은 예전에 제가 시모에게 험한 말을 듣고 그런 게 미안하신지 저한테 아주 잘해주세요. 잘 지내고 있니? 내가 바쁜데 갑자기 연락해서 방해한 건 아니야? 안부자 전화한 거야. 잘 지내는지, 누가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 아버님은 어쩌다 한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혹시나 또 시모가 저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걱정과 배려가 감사했고요. 남편은 지금도 시모랑 완전히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고맙게도 저에게만 집중해주고 있고요. 저랑 남편은 시모가 없으니 앞으로도 무난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견례에서 겪은 저의 황당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